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심리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입니다. 4주차입니다. 사이버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학습 목차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기 인지 발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라 했을 경우 유사어가 인식이란 말도 있습니다. 인식 무엇인가를 인식한다, 인지한다. 우리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두 가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아는 것, 심리에서는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안다는 것과 두 번째 이제 심리 용어로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심의적인 용어로서 인지를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처리 과정을. 유진희 선생님이 인지란 지식을 획득하여 사물을 알게 되는 과정과 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 과정이다. 우리가 불이 뜨겁다. 불이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불이 뜨겁다는 사실 알고 이런 지식을 획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불이 뜨겁기 때문에 다음부터서는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거지. 불이 뜨거움으로써 다음부터서는 불을 조심해야겠다는 이런 문제 해결까지 포함한 정신 과정을 인지라고 유진희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은 인지는 하나의 이제 사고를 말하고 그 사고가 이루어지는 정신 과정을 인지라고 한다. 이렇게 사고한다, 인지한다, 인식한다, 다 유사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소년기의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풍 성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지 발달도 신체적인 생리 발달과 마찬가지로 인지 발달 또는 뭐 지적인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발달이 눈부시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이제 인지 발달과 지적 발달은 일생을 두고 계속 변화하는데요.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급속하게 큰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인지 발달은 양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다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양적인 변화를 했을 때 아동기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적 가업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양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 또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청소년기의 추상적인 사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 다차원적인 사고를 말하는데, 여기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간에 청소년경이 되면은 인지 발달이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년기 인지 발달 이론을 대표하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과정의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어서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 감각 운동기, 2단계 전조작기, 3단계 구체적 조작기, 4단계 형식적 조작기, 이제 4단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걸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 인지 발달의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인지 발달 단계를 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각 운동기로서 출생에서부터 2세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영아는 환경에 대한 추론이나 사고 능력보다는 감각이나 반사 능력에 의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지각하게 됩니다. 감각운동계에는 사고에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신체 감각, 지각, 신체 활동에 의존하게 된다. 감각과 운동을 통해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시기이다. 여기서 반사활동이 나오는데요. 일부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아이들이 이제 반사활동을 대표적으로 뭔가 손에 가면은 무조건 짚지 않습니다. 손에 가면 무조건 닿기를 하잖아요. 이걸 잡기 반사, 잡기 반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또, 무조건 입으로 뭔가 들어가고, 입으로 빨고, 그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어떤 반사활동으로서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그 손바닥으로 눈을 위해서 손바닥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눈을 조절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되는 거죠.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 게 반사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방을 하게 되죠. 어, 엄마가 웃으면은 아이들도 방긋 웃고 이런 이제 모방이 발달하고 이제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과 특히 엄마하고 애착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감각운동기가 되겠습니다. 감각운동기 여기에서 이제 반사활동하고 모방의 발달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어떤 사고나 추론보다는 신체적인 어떤 반사, 무조건적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엄마라든지 주변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볼까요? 대상 영속성은 대상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다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 그래서 자기 앞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은 0세부터 4개월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4개월 이후에 엄마가 저쪽 방에 가 있어도
엄마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저쪽 방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게 대상 영속성 개념이 이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난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4개월까지는 생각하죠. 그렇다는 것은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4개월 이후가 되면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난감이 서랍 속에 있어도 서랍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기억해서 서랍 속에 있는 장난감을 꺼내는 거죠. 이게 바로 대상 영속성 개념입니다. 자, 엄마가 여기 그림 보면 엄마가 이제 깍꿍을 하고 있죠. 깍꿍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이제 대상 영속성인 개념이 발달했으면은 엄마가 손 뒤에 엄마가 존재한다 생각하겠지만은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손 뒤에 엄마는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좀 그래서 여기 감각 운동기에서는 이제 반사 활동, 또 모방 활동, 대상 영속성 개념 이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조작기입니다. 전조작기 이제 여기서 조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조작 이제 오퍼레이션이란 말은 사람 물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면화된 논리적 패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이들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물, 즉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그쵸? 그래서 또 나는 나고 장난감은 장난감이고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의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단계인데 전 조작이기 때문에 그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엄마는 오고 나는 나, 자동차는 자동차고 나는 나, 장난감은 장난감이고 나는 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전조작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나는 뭐 나는 나고 뭐 타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사물과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조작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조적기는 언어가 급격히 발달하고 상징적 사고 능력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당연히 언어가 발달하고 상징적 사고, 상징적 사고라 했을 경우 이제 뭐 인사하는 것,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는 거, 이거는 손을 흔들면 헤어지는 거, 그렇게 사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것을 반가워서 악수를 한다는 거, 이런 상징적 사고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가 전조작기고, 2세부터 6, 7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조작기에서 이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아 중심적인 사고였는데요. 자기 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다. 이제 피아제가 실험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실험을 하는데 이제 빨간 산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초록색 산이 어디 있니? 그러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저기 이제 앞에 앉아있는, 인용도, 인용은 어떨까? 인용이 봤을 때, 빨간색 산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어, 이제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인용도 빨간색 산이 왼쪽에 있고 초록색 산이 오른쪽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 관점이나 이 관점이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는 게 자아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 다음에 물한론적 사고. 이제 물한론적 사고는 자아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물한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아중심적인 건 전조적기 유아들이 물한론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 자, 물한론적인 사고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살아있다고 보는 건데요. 뭐 해가 있으면은 해가 살아서 움직인다 생각하고 달리는 자전거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모두 움직이는 것들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알론적인 사고인데 이런 물알론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관점과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조잡기의 자아중심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물알론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전조잡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자아중심적인 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자아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단계가 뭐였죠? 1단계가 감각운동기잖아요. 감각운동기는 뭐 사고나 추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이나 반사 능력을 통하여 세상과 지각하잖아요. 전조잡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인지 발달이 이제 질적으로 덜 돼 있기 때문에 전조잡기에도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게 됩니다. 여하간에 이제 인지가 조금씩 발달이 됐지만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하면서 인지가 차근차근 조금씩 발달하지만 그래도 2세부터 6세 사이에 있는 이 전조잡기 아이들도 아직은 인지 발달이 질적으로나 양쪽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사물에 대하여 감각 운동보다는 상징, 상상, 모방 등을 사용하는 표상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전에보다 이제 전조잡기 이전에 뭐라 했죠? 구체적 조작기보다는 더욱더 이제 상상이라든지 뭐 상징, 모방 능력이 훨씬 더 증가가 되잖아요. 물론 감각 운동기에서 모방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능력들이 훨씬 더 증가되는 표상 능력이 증가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사고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언어와 같은 상징적인 기호를 사용하면서 사고 능력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자아중심적이며 전조작적이기 때문에 전조작적이란 뭐라면 조작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사물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는 그런 사학입니다.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돼야만이 이 사물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전조작기는 아무튼 자기 중심적인 입장이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전조작기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실험을 했어요. 피아제가. 이게 뭐냐? 이제 보존 개념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전조작기고 전조작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구조적 조작기가 되면은 이제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보존 개념이라는 게 자, 여기 컵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아동한테 물이 어떤 게 많으냐 그러면 같다 그렇게 동일하다고 물의 양이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 같은 물이라도 이제 길다란 컵에다가 놓고 물을 집어넣고 다시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그러면은 전조작기에 있는
즉 2세에서 6, 7세 미만의 아동은 어떤 게 물의 양이 많냐? 그러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컵에 물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직 보존 개념 원리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이들은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거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을 때 그렇게 길다랗게 있는 동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존 개념을 어떤 양이나 수, 부피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 개념을 획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동전은 분명히 동전은 5개지만은 길다랗게 있는 동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보존 개념의 원리를 획득하지 못한 게 전조잡기라는 거. 전조잡기가 지나면 6, 7세가 지나고 나면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는 이제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3단계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피아제는 6, 7세에서 11세, 12세까지의 이제 아동들을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감각운동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였죠? 전조작기, 이제 3단계가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이제 3단계가 구체적 조작기인데요. 아무래도 인지가 많이 발달이 계속 이루어졌죠. 인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조작기나 감각운동기보다는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에만 국한이 된다는 거. 좀 더 볼까요?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보존 개념을 이제 전조작기에서 보존 개념 획득이 어려웠었는데 구체적인 조작기가 되면은 동전이 10개가 길다랗게 있거나 아니면은 한 곳에 동전이 10개 있어도 그거는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분류하고 또 위계 순서를 정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물들 간의 관계를 분류하고 이계를 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됐다. 그걸 우리가 오퍼레이션 조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조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자료가 주어질 경우 논리적 조작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기다. 현재 존재하는 것, 구체적으로 자료가 주어진 것, 이게 눈에 보이고 관찰하고 경험 가능한 그것만 조작을 할 수가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종교라든지 뭐 이렇게 도덕이라든지 뭐 사회 뭐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만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체적인 조작기인데, 다음 단계 4단계가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은 구체적인 자료, 현재 존재하는 자료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료를 생각하면서까지 사고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식적 조작기가 됩니다. 이제 4단계 설명을 하고요. 설명드리고 좀 더 구체적 조작기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은 뭐 가족 관계, 인간 관계가 가족 관계도 있고, 그다음 이웃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분류도 할 수 있고, 또 순서도 정할 수 있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하고 자아 중심성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게 전조작기잖아요. 전조작기의 이런 행동들에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전조작기에는 직관적인 판단과 자아 중심성을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니까 감각운동기보다 전조작기 비해서 훨씬 더 머리가 좋아졌잖아요. 자, 우리가 머리가 좋아졌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가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구체적 조작기 좀 더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 조작기 좀 더 보겠습니다. 사고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에 한정이 되어 있고 분류와 서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를 정할 수 있고 1등부터 뭐 2등, 3등 이렇게 서열할 수가 있고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러면 농촌이면 농촌, 어촌이면 어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의 종류도 분류할 수 있겠고 뭐 가격대별로 뭐 비싼 거, 뭐 이렇게 싼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분류와 소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지도를 그릴 수가 있다는데요. 인지도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설명할 수가 있죠. 뭐 할머니 집에까지 가야 된다면은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고 그걸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하는 시기가 구체적인 조작기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조작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조작할 수 있다. 조작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계를 설정을 하고 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이제 서열화 분류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4단계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1단계는 감각운동기, 자 2단계는 전조작기, 3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이제 마지막 4단계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인지 발달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인지가 발달됐다, 머리가 좋아졌다, 사고 능력이 발달했다, 그런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형식적 조작기가 이제 우리 12세 이후니까 우리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청소년 발달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4단계가 중요하고 어, 이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2교시에 이제 자세하게 형식적인 조작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발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다면은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제 사고 영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라. 그런데 여기서 형식적인 포멀일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작한다. 전에 구체적으로 조작한다 해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조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고 영역이 엄청나게 질적으로 양쪽으로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상대적인 차원, 다차원적인 사고도 가능한 시기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용어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형식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가설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뭐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어, 이제 생각하고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것까지도 사고 영역에 포함을 해서 조작을 하는 시기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제 어, 쉽게 이제 형식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이제 가설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간접적인 사고를 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형식적으로 조작을 한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피아제는 4단계 형식적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감각 운동기입니다. 감각 운동기는 그야말로 감각적인 능력 또는 반사 능력을 통하여 세상과 지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 활동, 외부 자극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반응 것, 뭐 직기 반사도 설명해 드렸었고요. 눈 깜빡거림, 뭐 빨고 이런 것들 다 본능적인 반사 활동에 의해서 아이들은 이제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자,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제 모방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보이지 장난감이 서랍 속에 있어도 그 장난감이 이 서랍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했는데 대상 영속성 개념을 갖게 되는 거는 한 4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 두 번째 전조잡기입니다. 2세에서 6, 7세에 해당되는 거. 전조잡기에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무랄론적인 이제 사고를 또 하게 되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달리는 자전거는 살아있다고. 햇님도 살아있고 달님도 살아있다는 거. 움직이는 것들은 다 살아있던 그런 무랄론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고 상징하고 모방하는 능력이 이런 표상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존 개념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은 보존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구체적 조작기에서 보존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에 국한이 된다.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류하고 유계를 정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류화시키고 이제 서열화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양의 보존이라든지 수의 보존, 붓기의 보존 그런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하는데 구체적 조작이라고 했을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주어질 경우 논리적인 조작을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뭐 조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궁리를 해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궁리하는 능력,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물 간의 관계도 정리를 해보는 거 이걸 다 조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에서만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직관적인 판단과 당화 중심성에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사고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에 한정이 되고 또한 이제 머릿속에 인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굣길을 내가 머릿속에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12세 이후 우리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2교시에 형식적 조작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어떤 사고 능력 그런 사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제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능력이 사용 가능한 이 시기는 몇 가지 인지적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상대적 다차원적인 사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까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한 이제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이제 형식적 조작기 이제 우리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선택형 문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감각운동기는 2세에서 6, 7세에 해당되며 모방 활동과 반사 행동을 한다. 자, 두 번째, 전조작기의 중요한 특성은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게 된다.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며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다. 여러분 바른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 발달의 대표적인 이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고 12세 이후 즉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형식적 조작기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교시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고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